포항 지진 발생 이후 문제가 없다던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되풀이되면서 부실 점검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공천의 투명성을 위해 외부 인사를 50% 이상 선임했습니다. 포스텍이 물과 기름 혼합물을 빠르게 분리하는 기술을 개발해 해양기름 오염 사고와 산업용 폐유 분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 발생 이후 안전진단이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믿을 수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거주해도 괜찮다고 했던 아파트가 위험 건물로 판정이 번복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어 부실 점검 논란이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에서 사용 가능 통보를 받았던 아파트가 또다시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땅 밑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 가운데 절반이 끊어지거나 금이 갔고 전체 보의 30%가량이 끊겨버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전하다고 했던 아파트가 불과 2달 만에 위험한 건물로 뒤바뀐 겁니다. 알고 보니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서 땅속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처음부터 우리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깨졌다고 우리는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우리를 안 받아줬거든요. 불안한 주민들이 직접 호미와 맨손으로 땅을 파헤치면서 기둥에 금이 간 사실을 밝혀낸 뒤에서야 위험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시에서는 그걸 안 파고 그래요. 이 회장님이 맨 처음에 간독하게 파기 시작한 게 하나 둘 시에서도 도와주고 이래서 완전히 이제 전파잖아. 지자체가 지진 피해로 불안해하는 주민들에게 위험한 건물을 안전하다고 잘못 알려준 셈이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호미로 맨손으로 땅을 파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시에서는 우리한테 그동안에 4개월 동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 정부의 안전진단 결과가 번복된 건 지난해 말에 이어 벌써 2번째로 정부의 허울뿐인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와가 우리 눈으로 벌지게 이래 좀 되게 이래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 게 안 보이고 근성거리 하니까 믿을 수가 없지. 포항시는 설계도에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정밀 점검을 진행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건축할 때도 처음부터는 이거는 지하가 없이 바로 기초를 해서 지상층하고 지표면하고 1층 지하 그 건물 1층 바닥하고 같이 되도록 그 건물이 그렇게 지어져 있고 허가도 그 당시에 88년도가 89년도에 허가가 났는데 그렇게 돼 있거든요. 지진 넉 달째 되풀이되고 있는 부실한 안전 진단으로 행정기관이 피해 주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월 말 이후 4차례 봄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 포항지사가 관리하는 5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5%로 봄철 모내기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포항 최대 저수지인 용현지는 100% 만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뭄이 심한 경주 지역은 7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55%로 목표치인 70%에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는 한 달째 형산강에서 하루 5만 톤을 보문지에 퍼올리고 있고 안강 하곡지와 외동 계곡지에도 하류 하천에서 저수지로 양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주 지역 최대 식수원인 덕동호는 저수율이 44.8%로 최저점인 39%보다 수위가 상승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지난 3차례 비는 땅에 흡수됐지만 오늘 비는 곧바로 하천이나 저수지로 유입돼 당분간 저수율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용희 전 경북대 사회과학대 학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의 투명성을 위해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에 이진숙 대구대 사회대 학장과 서화정 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50% 이상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진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 권력을 교체하는 중차대한 선거인 만큼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검찰이 대구은행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요? 비자금 수사와 채용비리 수사 모두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은 이른바 상품권 깡을 통해서 비자금 30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받고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2번 다 검찰이 기각했습니다. 비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결국 사건은 경찰의 손을 떠나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검찰 특수부가 형사부 인력까지 지원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지만 2달이 지나도록 뭐 하나 밝혀놓은 것이 없습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대구 지역 사회의 어떤 정경관 이런 유착 관계가 작동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인 대구은행의 채용비리 수사도 한 달이 넘었습니다. 지난달 9일 대구은행을 압수수색하면서 행장 휴대전화까지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요란한 수사 신용만 있었지 이렇다 할 만한 알맹이는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발하고 있고 검찰에 대한 지역민들의 신뢰 문제까지 달려있어 마냥 수사를 미루기만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은 박 행장 소환 조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한다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박 행장을 언제쯤 소환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20년 설령이 끝나는 포항 울릉노선 선플라워호의 대체선 유치 문제가 울릉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플라워호 운영선사는 수익성 문제로 소형 선박 취항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울릉군은 국비 지원과 전천후 대형 여객선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울릉군의회 소속 의원 2명이 거제 한 조선업체와 대형 알루미늄 여객선 건조를 위한 MOU를 체결해 적합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선플라워호 대체 선박이 2020년 정상 취항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해 선플라워호 대체선 유치 문제를 둘러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텍이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상용화된다면 해양 기름 오염 확산을 막고 산업 유폐수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10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침몰한 대형 화물선 청루호에서는 많은 양의 기름이 부서진 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면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일 펜스를 치거나 분산제를 뿌려 기름 입자를 바다 밑으로 가라앉게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해양 오염 사고 시 물에서 기름만 정확하고 빠르게 걷어낼 수 있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습니다. 문종이 같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필터 한 장으로 300ml의 물기름을 단 1초 만에 정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성 폴리머인 셀룰로스를 이용을 해서 전기방사라는 아주 간단한 공정 기법으로 나노 섬유 재질의 멤브레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이 기본적으로 물과 아주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기름이 뚫고 지나가기 어렵고 물만 선택적으로 투과할 수 있는 현존하는 연구 중 가장 빠른 속도인데다 저비용으로 구하기 쉬운 셀룰로스 바탕으로 악조건에서도 물기름을 99% 이상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파도가 있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게 되면 이제 다른 기술은 이 오일이 새어 나옵니다. 압이 높아서. 요거는 그 압이 있더라도 오일이 새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굉장히 험한 환경에서 이제 물기름 분리를 하더라도 가능하다. 매년 해양 오염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기술이 상용화된다면 해양 오염과 같은 촌각을 다투는 물기름 분리 처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형산강 수은 오염에도 조정면허 시험을 강행한 포항시의 안전불감증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 실시된 면허 시험장에서 전 해양산업부 과장이 환경단체에 막말을 하며 현수막을 빼앗으려 했다며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조차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은 오염이 가장 나쁜 수준을 보이는 곳에서 레저보트를 타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당장 시험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장기간 기업이 입주하지 않았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 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 지역을 축소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영일만 산업단지 일부를 부품 소재 전용 단지이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10년이 다 되도록 전체 5개 블록 가운데 3개 블록에만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1개 블록을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해제하고 국내 기업에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주시는 오늘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선거 중립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공무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이나 SNS를 통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경주시는 현직 시장도 선거에 출마한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불필요한 오해나 선거 개입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일이 있는 4월을 포스코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축하 행사를 마련합니다. 포항시는 포스코 창립 기념음악회와 함께 포스코대로에 꽃탑을 설치해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스코 직원과 문제산 산림욕장 걷기, 스틸러스 경기 관람, 포스코 역사관 견학 등 화합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30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포스코대로 일원에서 범시민 가두 인사를 펼쳐 50년 동안 포항과 함께한 포스코에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자 수가 지난해보다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다음 달 7일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를 앞두고 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8,500여 명이 접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여 명이 더 늘었습니다. 경주시 체육회는 오는 23일 신청 마감일까지 목표치인 14,000여 명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했는데요. 이 비는 내일 그쳤다가 수요일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참 종잡을 수 없는 날씨죠. 날씨의 변덕이 심한데요. 이번 비는 밤부터 차츰 빗줄기가 약해지기 시작해 내일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모레 다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전 지역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기온도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부분이 3에서 6도 사이 보이겠고 낮이 돼서도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고 있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해상 정보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하늘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3도, 영덕과 경주가 4도, 포항이 6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의 지역이 5에서 6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도, 독도 3도, 한낮에는 울릉도 2도, 독도 3도입니다. 동해상에는 구름 많이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덕군청 5급 공무원 김모 씨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김 씨가 집을 나갔다는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영덕 지역 야산을 돌며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실종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추진 대구회의와 지방분권 개헌 경북회의는 오늘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만큼 집권 여당은 물론 야당도 개헌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오늘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앞서 청와대는 내일부터 사흘 동안 개헌안을 주제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3,900원짜리 선물 세트 50개를 구입해 지난 설 명절 전 20개를 선거구역 내 이장들에게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